안녕하세요. 엄빠TV 짜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 아이 책벌레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책벌레 만들기 프로젝트 3개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혹시 그 영상 못 보시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그 영상부터 먼저 챙겨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매일 하루 10분 내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원칙은요. 매일 하루 10분 내 아이와 독서 대화를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독서 대화. 뭔가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죠.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있나요? 밥 먹었니? 학교에선 별일 없었고 오늘 숙제는 뭐야? 오늘 준비물은 잘 챙겨갔고 내일 준비물 있고 학원은 다녀왔어?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어? 친구랑 별일 없었고 그래 씻고 자야지. 밥 많이 먹고. 아이와 나누는 대화를 보면 사실은 대화의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지내는지 별일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아이와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루에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우리 이제 약간 질적인 타임, 그래서 퀄리티 타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독서 대화가 아마 그 퀄리티 타임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1원칙이 매일 하루 10분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읽는 책들 가운데서 뭐 그림책이든 동화책이든 어느 정도의 책들을 좀 읽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 고학년입니다. 그러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읽겠죠. 황선미 작가님의.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잎사귀가 마당을 나온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일까? 엄마 생각에는 잎사귀가 마당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제때 주는 밥 먹지, 그리고 외부로부터 적이 보호되지, 따뜻하지, 주변에 옆에 친구들이 있지. 물론 갇혀 있다라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제때 모든 것을 다 챙겨주는 양계장 주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나? 양계장을 낳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족제비의 먹이가 되고 말았잖아. 엄마는 잎사귀가 마당을 나오지 않은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라고 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인생은 도전이야. 잎사귀에게는 알을 품고자 하는 그 도전이 있었거든. 그 도전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거야.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그 안에서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살아간다는 건 글쎄 의미 있을까? 라고 아이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나름의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라는 만약이라는 질문이고요. 또 왜라는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잎사귀가 마지막에 보면 족제비의 먹이가 그냥 되어주는 것 같아. 도망갈 생각도 없이 그냥 족제비가 자신을 잡아 먹게끔 가만히 있는 잎사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잎사귀는 왜 그랬을까? 왜 족제비에게 먹이가 되어주려고 했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즉 그냥 어둠 속에 있었던 사고의 부분에 불을 밝혀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이에게 말이죠. 엄마, 잎사귀는 족제비 엄마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 같아.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족제비의 새끼들을 보면서 잎사귀는 마치 자기의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족제비 새끼들을 풍족하게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먹이가 되어주려고 했었던, 희생양이 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즉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또 어떻게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족제비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어떻게 좀 잎사귀도 살리고 자기 족제비
새끼들도 밥 먹일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어떤 대안은 없었을까?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질문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다면 질문들은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추가로 조금 더 고급된 질문을 한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정의를 내리는 질문까지 그냥 대표적인 4대 질문만 기억하신다면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책을 못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어린이들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딱 그 부분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돌아오기 전에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고 아이와 함께 그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왜? 어떻게? 만약에? 그리고 뭐뭐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원칙만 지킨다면 앞에 첫 번째와 2번째 원칙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바로 한 달에 아이가 읽는 책 10권을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을 아이들이 읽었을 때에 느낄 감동과 어른이 읽었을 때의 그 감동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깊은 감동을 느낄까요? 맞습니다. 바로 어른들입니다. 짧게 요약되고 간결하게 표현된 그림책과 동화책들을 통해서 동심을 자극하고 깊은 감동을 주고 뭔가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 스토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재밌었던 거였어?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 10권을 읽잖아요. 누구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읽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가 읽는 책이었다고 생각 드는 것을 부모가 읽고 있으면 어때요? 엄마 그 책 재밌어? 엄마 나도 그 책 읽어봤는데 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막 무찌르는 거 되게 재밌지 않아? 아이가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영역에 부모가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교집합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 3대 원칙은요, 물러서지 않으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 10분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아이와 함께 매일 10분 독서 대화를 나눕니다. 꼭 거실에서 앉아서 뭔가 진지한 분위기에서 독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등교하는 길에 또는 하교하는 길에 같이 마트에 가면서 이런저런 독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토의와 토론이고요. 아이의 생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또 하나 아이의 삶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도 이런 적이 있어? 그래? 너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구나 하면서 아이와 꽤 질 높은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0권입니다. 사실 금방 읽어요. 금방 읽는데 천천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책이 재미있는 거구나. 한번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깊은 감동에 빠지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 책벌레 만들기 프로젝트 3가지 원칙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